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황제들의 동성 섹스에 대한 테마로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의 제10대 황제인 정덕제의 남성 편력은 매우 유별났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온갖 여성들을 탐닉하며 성에 대한 취향도 유별났었던 황제였다고 합니다. 정덕제는 조정의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문무백관들이 지속적인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각 지역을 순행하며 여인들을 찾아내어 섹스를 즐기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이 순행길에서 눈에 띄는 여인들 중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을 경우 신분이나 혼인 유무에 관계없이 거의 강제로 그녀들과 섹스를 즐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던 황제였습니다. 어느 날 역시 궁궐 대신들이 만류를 무릅쓰고 출궁하여 유람을 하던 정덕제는 한 지역 유지의 집으로 들어가 잔치를 벌였고 그 집 주인은 흥을 돋구기 위해 풍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정덕제가 그 남자애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덕제가 옆에 있던 환관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묻자 풍악을 하던 악사들이 그 아이가 두상백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두상백이란 말은 머리가 하얗다는 뜻인데 당시 중앙아시아와 유럽인들이 몽골군을 따라 중국으로 상당수가 유입되었었는데 그때 여자나 남자들이 백인으로서 머리가 금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며 그들 중 특히 여자들은 소위 말하는 방중술에 능했었다고 해서 생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던 정덕제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머리가 하얗다면 허리도 하얀 것이냐? 이 말은 당시 음담패설에 가까운 농담으로 머리색이 금발이니 음부의 털 색깔도 금발이냐고 말한 음담이었고 이는 즉 그와 섹스를 원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곁에 있던 환관들이 이 말을 듣고 황제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지레 짐작한 후 그의 생식기를 미리 제거하여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숙청을 들 수 있도록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황제에게 아부를 하는 환관들의 생각일 뿐 정덕제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었고 그 아이를 다시는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아이만 양기가 잘리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중국의 황제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시 황제들의 이 호남풍은 지금의 동성연애와는 개념이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황제들의 동성 섹스는 그들이 수없이 많은 각양각색의 여인들과 실증이 날 정도로 무수한 섹스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기호를 바꿔 즐겨보는 일종의 재미에 불과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황제들의 권력은 끝없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성취향이나 섹스를 즐기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일반적인 상식선을 한참 벗어났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이후 명과청의 황제들 중에는 단명한 황제들이 많았고 특히 윤경제는 30세에 즉위하여 과도하게 쾌락을 즐긴 탓에 36세에 세상을 떠났을 정도였습니다. 본래 체력이 약했던 윤경제는 아름다운 미인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춘약을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약을 복용한 이후 종종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극도로 흥분했으며 당연하듯 더 강렬한 쾌락을 찾게 되었고 이때 그들은 호남풍으로 호칭되는 동성 섹스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황제들은 모두 군주로서의 정상적 위치를 지키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정사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청나라 한풍제 역시 21세에 즉위하여 방중술과 춘약에 심취하다가 결국에는 남세계까지 빠져들었고 황망한 11년간의 황제 생활 후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황제들은 여인과 지극히 비정상적인 섹스에 심취하였고 여인들과의 지나친 섹스로 진력이 낮아 색다른 즐거움의 일환으로 정체성 문제가 없는 동성 섹스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반광단이라는 학자는 한나라 시대 때 거의 모든 황제가 남첩을 두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궁형을 받고 사가가 된 사마천 또한 사기에 군주들이 남성 반려자에 관한 사료를 남겼습니다. 특히 전한의 13대 황제인 에제와 그의 남첩인 동영과의 일화가 유명한데 그로 인해 단수지폐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고 이 성어는 곧 동성애를 지칭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수지폐라는 말의 뜻은 전한의 13대 황제였던 에제가 남첩인 동영과 같이 잠을 자다가 먼저 일어났으나
동현이 자신의 옷소매를 비고 자는 중이었는데 그를 깨우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옷소매를 자르고 일어났다고 해서 생긴 고사성어로서 자신의 소매를 자르면서까지 동현을 사랑했다고 한 데서 생긴 성어입니다. 중국 위진 왕조 시절 7명의 유수한 학자를 지칭하는 중림칠연중의 완적과 산도의 관계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고사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침실을 몰래 엿본 다른 중림칠연의 한 부인에 따르면 그들이 성적으로도 재능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3세기 말 유송시대에는 이성애만큼이나 동성애도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으니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황제들의 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과청 두 시대는 동성애가 매우 성행했었고 풍족한 생활을 하던 귀족들은 모두 남색에 많은 흥미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특히 명나라 시절 푸지엔 지역에서는 동성 결혼 제도가 행해진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동성애 관계와 동성 섹스를 즐기는 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는데 특히 명나라 정덕제와 만력제가 동성애와 동성 섹스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방송 시작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 정덕제는 남색을 즐겼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의 이슬람 지도자인 사이드 후세인이란 남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이 있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정덕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황관들 중에서 용모가 여자들처럼 예쁘장하고 준수한 자들을 뽑아 성은을 내렸는데 그들을 노아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금강 노아당이라고 불렸던 또 다른 성은을 입은 황관들도 있을 정도로 그의 남성 편력은 대단했었습니다. 역사상 동성애에 가장 심취했던 황제는 바로 정력의 황제이자 너무나 여자들과의 섹스에 전념하며 3일은 굶으며 살 수 있지만 여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한 한나라 황제인 무제입니다. 정력이 왕성했던 무제는 황후와 수많은 후궁들을 품고 마음껏 성애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정력을 주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색다른 즐거움을 위해 남성들과도 섹스를 즐겼습니다. 사실 무제는 황자가 되기 전부터 동성애를 즐겼는데 그의 첫 번째 동성 연인은 미소년 한원이었습니다. 무제는 3세 때 교동왕으로 봉해진 이후 어린 시절을 그와 함께 보냈고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무술을 익혔으며 함께 밥을 먹고 잠도 같이 잤었습니다. 친모인 왕미인과 고모이자 장모인 관도장 공주의 극성으로 태자로 책봉되었을 때부터 한원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황제가 되었을 때에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제의 동성 연애와 지나친 동성 섹스 행위를 탐탁지 않게 보았던 태후가 트집을 잡아 한원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무제는 곧장 태후에게 달려가 한원의 용서를 간청했지만 태후는 완강하게 거절했고 비록 무제의 남첩으로서 총애를 받던 한원이었지만 그렇게 황천길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13대 황제인 만력제도 남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총명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황관 몇 명을 뽑아 곁에 두고 시중을 들게 하거나 잠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만력제의 침소에 들어가 함께 잠자리에서 수청을 들며 그의 또 다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성 섹스 대상이 되었던 자들을 십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십준이라고 불리던 10명의 남첩들은 황제의 총애만 믿고 점점 교만해졌고 좋지 못한 무리들과 결탁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력제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들을 무참할 정도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맞아 죽게 되었지만 그들 십주는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다른 남첩들이 만력제의 때려 죽여버리라는 하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뻔히 보았지만 십수년 후에는 재산 축적이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남첩으로서의 행위 외에 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짓을 함으로써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만력제에 의해 맞아 죽게 됩니다. 만력제가 남첩들이 십준들에게 한 행위를 보면 황제들이 비록 동성 섹스를 즐기기는 했지만 그 상대인 남첩들을 얼마나 우습고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통제나 거부함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었고 청나라 후기가 돼서야 서구의 동성애 혐오주의가 점차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청나라는 성매매가 아닌 동성애 관계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었지만
그 법은 그냥 법일 뿐 실상은 전혀 지켜지거나 처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동성애와 동성관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상왕조 시대에 남아있으며 남봉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관계인 호모에 관한 것은 남아있었지만 여자 동성애인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던 황제들이 동성연인인 남총은 일반적으로 두 분류로 나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궁에서 황제의 시중을 드는 잘생기고 여성 같은 환관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조정의 신하나 궁 밖에 있는 민원들 중 아름다움이 마치 여성을 방불케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황제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모의 품을 벗어날 정도로 자라나게 된 후부터는 황관들이 황손의 양육을 담당하였고, 황태자 등 황손은 황관을 대동하여 공부하면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 정체성을 잃은 황관들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 서 있었고, 그들은 구중궁궐의 유일한 남성이고 싶어하는 황제의 욕심에 가장 부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황제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황관들은 모두 유년 시절부터 함께한 동무이자 동지였기 때문에 평생을 자신과 함께한 황관들에 대한 황제의 신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 서 있는 성 정체성을 잃은 황관과 밀접하게 생활함으로써 여자들과의 관계처럼 전혀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고,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장 과정으로 남자들과의 동성 섹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황제의 쾌락과 성이라는 제목의 방송 마지막 단원으로 구중궁궐에서 태어난 황손들이 받는 성교육과 그 후 직접적인 실습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안한 방송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